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유가가 4년국의 감산 합의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내년 1월 인도분은 어제보다 9.3% 폭등한 배럴당 49달러 4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의 브렌트유도 8.8% 높은 배럴당 50달러 45센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 상승폭은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감산에 최종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째 1%대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 수준을 지속했습니다. 전월에 이어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았고 서비스 물가도 상승해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올랐고 이는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10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월 수출이 4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37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월별 수출액은 지난 7월까지 역대 최장인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다 8월에 반짝 증가로 돌아섰지만 9월부터 10월 다시 감소했다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서비스 수지 개선 등으로 상승해 역대 최장 기간인 56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가 87억 2천만 달러로 지난 9월보다 4월 6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수지는 98억 3천만 달러로 8억 달러 정도 감소했지만 여행 수지 개선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10억 달러 정도 줄어 1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6.3% 줄어든 433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12월은 통상적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달로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 증시를 대하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12월에 많은 것들을 변곡점들을 대비해야 하고 또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달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간밤에 오펙 원유 감산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됐나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종목별 희비만 엇갈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역시나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오늘 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한 주를 그리고 첫달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한 달 그리고 한 해 마무리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198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6포인트, 퍼센트는 0.14%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강보합권에서 코스피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일중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1987포인트 강보합권 지금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9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상승도 했는데 197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고요. 현재는 1986포인트. 그래프로 볼 때는 위아래로 많이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1979포인트부터 1989포인트까지 10포인트 정도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은 406억 원 사고요.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309억 원 정도 순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718억 원 정도 기관이 팔고 있고요. 오늘도 연기금이 295억 원이나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는 모습. 금융투자에서 871억 원 정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매수, 그리고 기관은 5거래일째 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한 594.2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로는 1.83포인트 하락을 한 모습 보입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596포인트, 시가가 고가고요. 저가는 현재 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모두 큰 상승 하락 방향 못 잡고 횡보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481억 원 정도 사고요. 기관은 240억 원 순매도, 외국인은 216억 원 순매도입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거래소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67억 원 정도 내다 팔고 있고요. 어제는 사고 있던 금융투자 역시 단타 거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억 원 정도 내다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승을 막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업종과 장 마감 전략 세월 줄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내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오늘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제일 상단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조심스럽게 반등을 모색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코스닥 저점 또다시 위협, 종목별 하락키 맞추기 진행이다라고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현 부장입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자. 특히나 연말 배당금 상향 예정 기업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은 짧게 세 글자로 답해 주셨네요. 버티기. 과연 어떤 식으로 버티는 걸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방향성과 수급 주체를 잃어버린 시장이다. 하단 지지력 테스트는 여전하고요. 관망 자세를 지속하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죠.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줄 전략이 굉장히 짧고 명쾌하고 간략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글자네요. 버티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냈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 많은 얘기 드릴 만한 시점이 아니란 쪽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표현도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은 일단 일봉상이나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뚜렷한 방향성이나 아니면 뚜렷한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그래도 지지권만 지키는 어떤 그런 형태의 흐름이 벌써 한 2주 이상 펼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다시 약세로 반전되면서 재차 117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마 좀 환율 관련된 어떤 면역성이 좀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이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시장에선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호재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합의는 이끌었지만은 합의 이후에 어떤 강제적인 이행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산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을 만할 것이다라는 쪽은 아직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만 도출했다라는 관점적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직접적인 생산량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숙제로 놔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이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세로 가담을 하면서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끈은 놓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는 투자 시장에 대해서 발등에 도끼를 찍는 쪽은 기관입니다. 그런 쪽에서 연말 들어서 연기금이 얼마를 사네 아니면 기관 쪽에서 수익률 관리를 하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도 실질적으로 막상 나오는 부분들은 기관들은 일단 올해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는 관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시장에 대해서 에너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딸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시장이 한 1950선대에서 다시 한번 1990선에서 한 2000선 사이 약 작은 박스권 안쪽에서 일단 방향성을 좀
타진하는 어떤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분위기는 다음 주도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적어도 FOMC 회의 지난 다음에 어떤 달러와의 기존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바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종목 중심의 움직임은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닥 자체에 대한 어떤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무겁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선거 관련된 그리고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변화가 많은데, 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쪽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매매를 하시다가 오히려 좀 다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섣부른 매매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를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도 버티기에 들어가는 만큼 일단 매매 자체도 어떤 잦은 매매보다는 일단 시장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트폴리오도 압축하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FOMC까지는 이런 버티기 장세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도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반도체, 철강, 은행, 정유업종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장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종목 있다면 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은 이제 올해가 거의 이제 2016년도가 이번 달로 거의 마감이 되고요. 내년까지 이제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 시장에서 크게 바라보는 어떤 트렌드 자체는 과거의 어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중심의 성장세에 포커스를 맞춘 종목들은 일단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전통 제조업 쪽으로 어떤 눈이 좀 돌아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데 그래도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실적이나 아니면 기업의 기본 펀더멘털이 되는 쪽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어떤 트렌드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와 비슷한 업종의 흐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입니다. 일단 두산의 지주사 역할과 자체 사업 부분까지 모두 다 겸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구조조정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2014년도부터 여러 가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제 두산 밥켓이 상장되면서 이제 과거의 그룹리스크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오명을 좀 벗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또 물론 두산 마켓이 과거 공모 흐름보다는 상당히 좀 축소가 되고 물량이나 금액 자체가 좀 축소가 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는 부진할진 몰라도 여전히 턴어라운드에 대한 흐름들이 강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 자체 사업부에 대한 실적 개선 흐름들도 같이 이어지는 흐름들 쪽에서 내년 같은 경우 딱 하나 이 면세점 관련된 손실을 얼마만큼 빠르게 축소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 이후에 회수 과정에 대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대 그리고 순이익이 한 6천억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이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배당이 4,550원 작년에 지급했는데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11만 원대 주가 대비해서는 시가 배당률이 4%가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메리트를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2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 돌아왔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좋은 수익률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종목 컬렉션 시간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베스트 탑3는 어떤 종목들인지, 누구의 추천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있네요. 3위, 2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 4.7%의 수익률로 3위입니다. 자, 2위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입니다. 우리은행으로 5.2%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요. 골프전 유원홀딩스가 조금 내려가면서 2, 3위가 근소하게 지금 변화가 있는 모습입니다. 대망의 1위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 1위 국건이 지키고 있습니다. 한샘 종목이고요. 무려 수익률이 20.9%의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탑3 종목들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이야기 들어볼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의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를 열어본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성웅 대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세 종목입니다. 먼저 JC케미칼 손실 구간이 굉장히 크네. 마이너스 29.3%,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6%, 그리고 예스티는 1.6% 이익 구간입니다. JC케미칼, 그리고 한섬, 예스티 세 종목을 지금 종목에 편입을 해 두고 계신데, 일단은 한 종목 한 종목 좀 코멘트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JC케미칼은 특히 방송에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는 좀 큰 조정이 나타난 게 명백한 사실이고요. 내재 가치가 최근 장에서는 내재 가치가 뒷받침된다고 해도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반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은 해당 종목 한 6,200원에서 6,600원권까지 기다려 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편입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일단은 편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한섬이나 예스티 같은 경우는 크게 주가 변동성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포트에 유지를 하면서 두 종목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반등이 와서 낙폭을 줄인 뒤에 제외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냥 오늘 바로 포트에서 손실 처리하고 제외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한섬과 예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종목을 포트에 남겨두겠다. 제가 정리한 게 맞나요, 대리님?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럼 이제 포트에 한 종목이 남을 거예요. 그 자리를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 낙폭을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최근에 시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종목 업종 관련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새로운 변화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수급이 뒷받침되는 기업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SM코어고요. 최근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SK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 차원에서 345억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요. 세부적으로 먼저 기업 개요를 살펴보면 물류 및 공장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로 197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일단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자동화 설비 관련해서 해당 사업이 98%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동화 설비 AS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매출에 제가 초점을 맞춘 이유는 과거에 이제 물류 시스템 기반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 설비의 교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대부분의 대기업이 해당 기업과 거래를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매출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일단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이머징 국가 공략에도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인도부터 해서 서서히 이머징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포인트는 이제 SK와 그런 합작을 하게 되면서 세부적으로 SK CNC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머징 시장의 공략에 국한된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물류나 이런 공정 자동화 장비를 대조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업 시너지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현재가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 종목을 말씀해 주시기 한 직전에 급등세가 지금 나오면서 7%가 넘게 갑자기 오르고 있거든요? 예. 9,700원까지 지금 현재가 가고 있는데, 현재가 매수 괜찮은 구간인가요, 아직? 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 주가가 또 상승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대로 현재가로 일단은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목표가 자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매출의 증가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한 15,000원 선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가격대를 기다리기보다 일단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코어 현재가 편입을 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7,000원 지정해 주셨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도곡본부점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AS도 받아보고 종목 추천도 받아봤습니다. 잠시 뒤 2부도 저희 알찬 내용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2부에서는 먼저 오늘장 이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글로벌 주요 이벤트와 12월 증시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유가 감산 합의와 선강통 시행, 증시의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메가경제연구소의 정윤성 소장과 함께 리스크하는 업종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